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2일 저녁 5시 20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좀 빨리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좀 이렇게 좀 감췄습니다. 약간 좀 범주화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리 좀 사전 이 질문을 주신 분께 미리 좀 상처받지 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상처받지 말고 좀 어떻게 하든 스스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뭐라 그럴까요? 사용자 입장? 이렇게 직원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지는 제 의견을 드리긴 하겠으나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현재 22년 11월 현재 개발자 채용 상황이 나빠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최근에 좀 급격히 좀 얼어붙고 있죠. 그런 금리 인상에 따르는 경기 둔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투자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버블이 조금 가라앉는 상황이라 특히 이런 경우에 사실은 가장 빠르게 먼저 좀 사라지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 프론트 쪽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 쪽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은 남겨야 되고 프론트 쪽은 사실은 이게 항상 뭔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받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좀 타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엔드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30대 중반이라고 현재 그리고 4년차 개발자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적절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메일을 읽었을 때 그 뭐가 문제지? 왜 이직이 안 되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경력을 만약에 커리어를 조금 갖추셨다면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뛰어난 개발자거든요. 가성비가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만한 왜냐면 연봉 대비 퍼포먼스가 제일 잘 나올 때가 3년차, 4년차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일단은 국비 지원을 2회 공부하셨다고. 그러니까 퍼블리싱 퍼블리싱 부분 그런 부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셔서 어쨌든 퍼블리싱 공부하셨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바 웹개발 아마 스프링까지 공부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더더욱 뭐가 문제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재는 지금 여기 경상도가 아닌데 공부할 당시에는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 지역에서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거 배운 다음에 요게 여기서부터 이제 리액트 JS를 독학을 하셨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제대로 프론트 과정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게 교육의 혜택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물론 인강이 워낙 인터넷 강의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보고 독학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해라고 하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고 저마다의 이유로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그러니까 이 원인을 파악하려면은 어떤 강사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어때? 라고 알려줘야 이제 왜냐면 사람이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강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뭔가 리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이게 쉽지 않죠. 인강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좀 뭘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점에서 인강이 좀 단점, 약점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독학하고 뭐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 이런 게 어떤 프레임워크잖아요.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독학을 하신 분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진짜 이 경우가 딱 그 비전공자 최악의 단점이 이때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면 일단 구글 가지고 검색만 한 다음에 책에 나온 예제들 조금 응용하고 구글 검색한 다음에 그 결과 코드만 딱 따다가 여기 어디다가 반영시켜 버려요. 그럼 일단 작동은 하거든요. 그럼 왜 잘 작동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냥 산출물 내기 바쁜 형태로 가고 프레임워크 구조를 독학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프레임워크의 구조, 그러니까 리액트의 어떤 깊은 이해는 제가 보기에 갖추지 못하셨을 걸로 보여요. 이 다음 글에서 그런 걸 추론해 볼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어쨌든 경상도 지역에서 SI 개발자로 1년 9개월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이게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인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이력서 상으로 보내주신 이력서 상으로만 딱 보면은 프로젝트 경험이 화려해요. 그냥 이력서 상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게 이슈가 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하셔서 가지고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건데 왜 이력서하고 실제 실력이 좀 동기화가 안 돼 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력서 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SI 개발자로 1년 9개월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본인도 얘기하지만 IT 기업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업체에서 IT 부서에서 일부 조금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문제라면 문제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SI 업체에서 프로젝트 하신 거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이력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요걸 퇴사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백엔드 개발자셨던 것 같은데 백엔드 개발자셨나? 이력서 상으로 보면은 좀 그래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모호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력서가. 그러니까 뭘 했다라고 기술을 하시기는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그런 걸 공부를 다 하셨어요? 우와. 그런 것도 일을 하시다가 프론트 개발자로도 우와. 그러면은 풀스택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풀스택에 지금 가성비 기업 입장에서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는 4년차 개발자예요. 이렇게 돼주면 안 뽑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안 뽑을 때는 본인이 되게 치명적인 지금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그 다음 물류업체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동료가 2명인데 디자이너 하나, 백엔드 개발자 1명이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SI 업체에서 근무하실 때도 스프링을 열심히 쓰신 게 아니라 간단한 수정사항 유지보수만 하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방증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협업 경험이 이제 없다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게 C나 C++ 개발자들은 이 협업이라는 게 좀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 자바 같지가 않아요. 소스 레벨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모듈 수준에서 이제 뭔가 하다 보니까 모듈 하나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협업 방식이 좀 자바 계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근데 제대로 된 협업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4년차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4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직급상 따지면은 일단 당연히 초짜는 아니고 대리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대리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 다 해봤고 이력서상으로도 어떤 경험이 생각보다 화려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리급이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이하 이제 사원급 인원을 한 2명 정도 붙여가지고 단순 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독자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을 거를 기대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건 못하겠지만 간단한 거 정도는 뭐 수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업무 수행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대요. 여기서 지금 딱 뭐가 드러나냐면, 그럼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량이 있잖아요. 이 업무량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의문이 있어요. 4년 차였다면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단순 작업 위주의 뭔가를 하신 게 아닐까 진짜 걱정이 좀 돼요. 근데 이력서상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기대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대를 가지고 면접 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그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풀스택이시네요?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풀스택 플러스 어떤 대리급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70% 정도밖에 답변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이 기대가 바로 이제 실망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급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실력보다 이력서가 더 화려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보통의 경우 이제 비전공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고리즘 기초부터 공부 중이나 이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없거나 과제 테스트 정도를 보는 회사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어지간한 기업 중에 코딩 테스트를 안 보는 기업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남는 데는 정말 그 프로그래머를 뽑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봐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뭘 찾는 거냐면은 SI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즉시 전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프로그램 잘 짜?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보는 거고, 사실은 4년차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한테 코딩 테스트 잘 안 해요. 그냥 최소한의 어떤 뭔가 정도를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걸 거르려고 이 사람이 이력서나 말은 뭐 화려한데 실제 실력이 조금 없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거 필터링용 정도를 하지, 뭐 4년차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조직은 또 다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셔든 지금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코딩 테스트 공부하세요. 지금 뭐 나 프론트 개발자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코딩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이력서 대비 이 질문자가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실망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매한 포지션인 내 실력이, 그리고 애매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모호하십니다. 모호한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예스예요. 지금 이두저도 아닌 상황. 그래서 딱 물경력이라고 그냥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망 연봉이 지금 뭐 요즘 뭐 신입사원 큰 기업들 뭐 5천 6천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신입한테 큰 뭐 IT 기업들이 뭐 신입 연봉 준다는데, 이거 잘 찾아보세요. 대부분 석사예요, 석사. 그러니까 학사 이상인 신입사원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5, 6천을 주는 거지, 이거 잘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대리급 인력한테 줄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대리급 인력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원급, 원급 인력을 만약에 2 내지 3명 정도를 나한테 붙여줬을 때 회사가 원하는 소규모의 모듈이든 뭐든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느냐, 그들을 이끌고. 이게 안 된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이가 그리고 경력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경력도 있는 데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협력을 하는 부분을 모르겠다는 거는 이제 이들을 데리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즉시 전력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기여도가 그래도 1.5억 원 정도 가까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도 매출 기여를 해내실 수 있는 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기업에서. 애매한 거죠. 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경력은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이제 중고 신입이다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참 제일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IT 비중이 높은 회사 중에 채용해주는 곳이 있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입사해서 열심히 배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급이다. 그러니까 대리급으로 기대하고 지금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입사해서 기회 주면 열심히 할게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짜 이두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제 연봉이 2000 후반대 2000대 나올 거거든요, 연봉이.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본인이 감수하고서라도 그럴 할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선은 뭐 다시 요약을 하면, 일단 제가 보기에 물경력은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냥 면접 볼 때 질문 던져보면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은 즉시 전력이라고 할 만하지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4년 이상의 개발 경험이 있으니 이거는 경력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인정해줘 버리게 되면 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대리급 인력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 뭔가 조직에 투입했다가는 이거 사고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신입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그냥 신입을 뽑아버리죠. 아예 신입을 뽑아버리는 선택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그 질문하신 분을 회사 입장에서는 뽑기가 참 애매하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돌려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상처가 조금 되시더라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을 직시했으니 대책을 좀 세워볼까요, 우리? 대책이라는 것도 좀 세워봐야 되겠죠?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은 지금 프론트 개발자로 커리어를 뭐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다시 하시기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쨌든 프로그래밍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공부는 이상한 사이드 프로젝트 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프로젝트 책들 사서 보시고 문제도 좀 풀고 요거 하세요. 사이드 프로젝트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단 리액트는 요거는 좀 체계적으로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리급 인력이면은 밑에 원급이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원급에서 여기서 뭔가 하다가 이거 왜 안 되지? 그럼 대리가 가서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리액트라는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으로 산출물만 내는 것으로는 지금 본인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건 조금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3개월째 지금 이직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회사 면접 가면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3개월 동안 왜 그동안 쉬셨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저기 면접 보고 다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3개월간 리액트 공부했다고 하세요. 차라리. 이거 내가 이제 사실은 나는 풀스택 개발자인데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프론트로 넘어가게 됐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하다가 독학 위주로 하다 보니 내가 체계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체계를 잡는데 시간을 좀 썼다라고 자신의 공백을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낮춰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리급으로 가서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원급 입장에서 가든 뭘 하든 일단은 본인이 어떤 작은 조직의 리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협업 경험은 빨리 좀 어떻게 하든 좀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업 경험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무슨 Git 사용법 배워가지고 이거 커밋 했네, 풀 했네, 머지에서 또 붙이고 푸시하고 이거를 협업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협업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딩 컨벤션부터 에러 코드 정의부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리더가 정해주고 그 리더가 정해준 거에 따라서 내가 배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입사해서 열심히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회사는 본인한테 즉시 전력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을. 그러니 이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이제 찾으세요, 빨리.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주변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쫓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자바 계열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정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도 해보시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존심 버리고 빨리. 그래서 좀 체계적인 지금 학습 로드맵부터 좀 짜셔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말로 신입으로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력서의 과거 기록은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비교육 받고 뭐하고 했었는데 어디 가서 뭐 했다 해서 이 경력을 표시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빼세요. 이력서만 봤을 때는 이 정도를 하셨으면 이거는 하겠는데? 라고 딱 하고 질문해버릴 거거든요. 근데 기대를 너무 하니까 이걸 없애버리려면은 이력서에서 좀 제거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여기까지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서적으로 마음이 속상한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합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시고 냉정하게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제가 드린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든 해내야죠. 네, 좋은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견디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요, 지금이야말로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더 필요하시면은 이 질문자분 저한테 메일 또 보내주시고요. 네,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